이것의 한국시 읽기로 김지민 시인, 이게 시인인데요. 김지민 시인의 시 5편을 읽겠습니다. 상징학연구소 라는 개간지 여름호에 특집으로 실렸는데 어, 5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덤 속을 걷다. 우선 읽겠습니다. 대릉원에 간다. 무덤 사이를 걷다 보면 내가 찾던 곳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무덤과 무덤 사이 어지러이 돌아다닌다. 하나의 무덤을 뒤로 하고 또 하나의 무덤으로 나아간다. 눈앞으로 새로운 무덤이 끼어든다. 무덤이 무덤을 낳는 것 같다. 무덤이 조용히 늘어나는 것 같다. 무덤과 무덤 사이 기웃거린다. 하나의 무덤 주위를 맴돌기도 한다. 다시 새로운 무덤으로 나아간다. 한 번 흘려보낸 무덤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무덤이 도로 나를 흘려보낸다. 여기엔 없다. 여기에도 없다. 걸어도 걸어도 무덤 속이다. 무덤뿐이다. 무덤뿐인 무덤이 끝나지 않는다. 끝없는 무덤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날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내가 찾던 것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덤 속을 걷는다. 무덤과 함께 걷는다. 무덤을 돌아 나와 새로운 무덤으로 접어든다. 맞은편에서 돌아 나오는 나와 마주한다. 여기엔 없다. 나를 흘려보내고 다시 무덤 속을 걷는다. 내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대릉원의 불빛이 하나둘 거두어진다. 문을 찾아 빠져나간다. 대릉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된다. 눈앞에는 대릉원이 무한히 펼쳐져 있고 나는 다시 걸어간다. 눈앞에 무덤을 향해. 대릉원은 경주에 있는 유적지죠. 경주 유적지에 대릉원 큰 무덤 있는 건데 이 대릉원이라는 그 무덤이죠. 그죠? 그 무덤들 사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주 시대의 그 왕릉 같은 건데 왕릉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그 대릉원은 진짜 그 큰 응원이라고 그래갖고 무덤들이 쭉 있어요. 그냥 무덤 사이를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게 대릉원인데 이게 경주에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어떻게 보면 옆에 그 숙박시설인데 바로 숙박시설에 제일 먼저 부닥쳐 있어서 그 음식점도 이 주변에 많고 그래서 가장 흔한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노래한 거죠. 이 김지민 시인은 이 상징강 연구소 여름호의 특집으로 실렸는데 김지민 시인은 1996년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지금 27살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가 부모와 떨어져 좋은 부모의 외로움을 다해서 글을 읽고 왕따를 당했었고 글쓰기를 권유받아서 2011년에 일산 예술계 고등학교 문예청작과로 진학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 닿는 친구들을 만나 활력을 찾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2014년 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해설이 뒤에 그 작가의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어, 무덤 속을 걷다 이 대릉원 이야기에 관한 얘기가 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해설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김지민 시인의 시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김지민 시인한테 중요한 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그 지금 시대의 시쓰기의 출발점?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로 여겨져요. 음, 그래서 작가 노트에 이 대릉원의 이 시가 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얘기가 길게 써 있어요. 내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느낀 때가 있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었다. 일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내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때 이 결정적인 거는 뭘 잊어버렸냐면 나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럴 때 보통 그런 것, 어떤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곳으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를 찾으려고 거꾸로 가는 거죠. 여행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경주에 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돼서 경주로 떠났는데 떠나서 바로 대령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리면 그 숙박시설 부근에 어, 에어비앤비 이런 데 가보면 대령원 부근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인 줄도 모르면서 즉 이 대령원의 얘기가 자아찾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시로 완성이 됐으니까 시쓰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아찾기, 시쓰기, 이 시대의 자아찾기 또는 시쓰기의 어떤 한 전범, 한 샘플, 한 이그젬플라리 같은 모범이 되는 전범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시인의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거대하고 죽음의 두레를 따라 걷다 보면 무엇이든 찾을 수 있을 거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 무엇이 찾는 거는 위에 보면 알겠지만 나죠. 나는 고분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고분은 크고 넓으니까 무작정 걷다 보면 저편에서 돌아 나온 무엇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중요한 거는 이 김지민 시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 질문을 굉장히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내가 마주한 것은 그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모르는데 답을 구하는 나였고 계속 나를 어디론가 몰아가는 나였다는 거죠. 내가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대릉원을 벗어난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되었다. 질문이 굉장히 정확해요. 이때 나는 두 개의 나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음, 바로 이 글, 이렇게 시론이죠, 이게. 이게 내가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말하고 있는 이 시론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다 하나 써보면 시론이 요구되는 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실현이 요구되는 시의 시대. 그냥 자동으로 시가 쓰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시에 관한 이론이 필요한 시의 시대. 왜냐하면 나가 쓰는 시대가 아니라 나의 시, 근대시죠. 근대의 자아가 말하는 시, 이 근대시가 기본의 틀이 있었다. 나의 시 이런 틀이 있었죠. 근대시의 기본 틀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애서 말하듯이 이 근대 시대 이 시대는 워즈워드 컬리지의 낭만주의, 근대 자아, 그지? 낭만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자아의 바탕을 주는 이게 보통 지금까지 쓰는 시였다면 실론이 요구되는 시의 시대가 된 이유는 이런 시가 이런 시가 모더니즘, T.S. 엘리어트 시작된 모더니즘 이후 이 근대시가 근대 자아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그죠? 근대 자아가 분열된 그런 지금 여기서 보면 나가 두 개죠, 그죠? 이렇게 분열된 자아 시대 현대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현대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를 써야 되는 그 기존에 있는 그냥 자동으로 쓰는 이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버즈워드가 하는 게 스폰테니어스 오버플로우 오브 파워풀 필링이죠. 어,
강력한 감정의 우발적인 흘러넘침. 감정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발적으로 흘러넘치면 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시의 워즈워드 컬리지 시의 정의라면, 이게 그 낭만주의 시의 정의라면, 상당론이고 정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 흘러나오는 우발적인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근대의 자아가 하나가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현대시예요. 근대시에서 현대시로 바뀌었는데 그 현대시의 이 새로운 시대 정신,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라는 것이 나 하나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대에서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걸 근대시라고 하지 않고 현대시라고 따로 말할 수 있는데 그 현대시를 쓰는 것이 지금 시대의 시인들의 숙명이죠. 지금 시대 시인들의 숙명이에요. 그런 현대시의 모범 모델을 이 김지민 시인이 이 첫 번째 시 서시라고 이 시가 김지민 시인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지민 시인이 털어라는 거죠. 자기는 이런 시다. 이게 뭐냐면 김지민 시인이 현대 시인이다. 현대 시의 시세계를 갖고 있다. 나는 물론 지금 시대에 근대적인 낭만적인 시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다 현대 시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김지민 시인은 그런 근대 시의 나의 시세계를 가지고 있는 시 그거는 그거에만 만족할 수 없는 시인이라는 거를 지금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론이죠. 그러니까 이 현대시의 시세계는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낭만적 시세계, 어, 기존의 근대의 낭만주의 시세계에 만족할 수 없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지금 새로운 시세계잖아요? 없어서,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시세계를 찾는, 즉, 시론이, 시의 이론이죠. 시의 이론이 동시에 요구되는. 그래서 이 시는 현대시, 근대하고 현대를 구별하려면 동시에 요구되는 시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시하고 현대시하고 구별되는 한국에서도 이런 게 많은데 이게 낭만주의죠. 이 낭만적인 시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인들이 모더니즘 이후에 19세기 말 모더니즘 이후에 이 웰리오시 대표죠. 모더니즘 이후에 현대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현대시의 전통에 이 김지민 시인이 들어가 있다. 현대시의 전통에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 실론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근대적인 나. 그 자체로만 요걸 좀 너무 어려운 말 했으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좀 쉬운 말로 왜 일상적인 말을 표현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죠. 낭만적 사랑의 고백. 복잡하지 않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가 아닌 요새는 요 낭만적 사랑의 고백을 멸어가 하더라도 혼란이 좀 있죠. 그치? 그래서 뭐 100일 뭐 어쩌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낭만적 사랑의 고백을 100% 믿을 수 없게 된 내가 나인지, 그죠? 나의 분열상, 그죠? 너의 마음도 흔들리고, 나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죠?
그런 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와 현대, 근대,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근대, 현대 이렇게 썼죠. 여기 한국에서 쓰는 주로 말인데 사실은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근대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낭만적 사랑의 근대적인 고백이 힘을 발휘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에게 100% 믿지 못하는, 그죠? 그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누굴 찾아 헤맨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 뭐예요? 나의 정체를, 그죠? 나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죠? 그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대릉원을 벗어난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됐다. 대릉원이라는 것이 죽음의 큰 능으로 된 정원이죠. 대릉원 한자말로 번역하면 그죠? 한자말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죽음의 동산이죠. 죽음의 동산이 그죠? 죽음의 큰 동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주검 죽음이 아니라 주검이겠죠. 죽어 있는 것들의 무덤이니까. 죽음의 큰 동산 죽음의 큰 동산을 못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있었던 거죠. 무슨 의도가 있어요? 자기의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나.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꾸 빠져나가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죽고 죽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죽지 않은 그런 대릉원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이 고분을 뒤집어 쓰고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시의 이게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죠? 내가 근대적인 자아가 100% 안정적인 자아가 아니라서, 그지? 어? 현대적인 자아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안팎에서, 그러니까 내면과 내면의 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고뇌, 그죠? 시 창작의 원인이 되는 또는 동력이 되는 고뇌가 있었는데 요게 요게 이제 시를 쓰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그 김지민 시인한테는 요게 시를 쓰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그 시를 쓰게 하는 원인이 얼마나 심한 원인이 되냐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경주까지 가보지도 않은 경주까지 내려가서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용들이 요때는 다 보세요.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 이거 아직 뭐가 안 돼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아직 표현이 그죠? 구체적인 표현 그죠? 특히 재현이라고 그러죠. 재현. 현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술적 재현. 문학 예술적 재현. 이게 뭐야 하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술적 재현이 어, 재현이 원천이죠. 원천.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내 안팎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어 뭐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고분을 뒤집어 쓰고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예술적 형상화가 일어난 거죠. 이 시창작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릉원에 가서 어, 썼는데 그 대릉원을 쓴 게 아니라 대릉원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무덤 속을 걷다는 제목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무덤 속을 걷다. 즉, 그 죽음의 무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걸으면서 그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고분들, 그 죽음의 무덤들을 보면서 그것이 형상화돼서 연습적 구체적인 재현이 요게 이루어진 거죠. 요것 때문에 어, 요게 원천이 아니라 표현이 된 거예요. 그지? 이게 뭐예요? 현대시, 근대시부터 시작된 시창작의 근대, 현대시 창작의 원리를 워즈워드의 아까 얘기한 그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창작론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현대시가 이 근대 현대의 구분이 가장 어려운 점은 낭만주의 이 시창작론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근대시를 부정했다기보다는 포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대시 세계의 포함 플러스 초월이죠. 그러니까 근대시 세계의 시창작의 원리, 워즈워드가 말한 낭만주의 시창작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죠? 그래서 강력한 감정이 우발적으로 넘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안팎에서 일어난 불가해한 작용들, 이 보이지 않는 고분들을 뒤집어 쓰고 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고분을 대릉원을 묘사한 시가 아니라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 내 앞에 우뚝 솟아있는 그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에 관한 그거에 대한 묘사, 그거에 대한 재현으로서의 시예요. 그래서 무덤적을 걷다. 그 무덤은 바로 그런 알 수 없는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이 무덤 같은 그 거대한 무덤 같은 그런 무덤들, 그 무덤을 뒤집어 쓰고 재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서도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나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이 무덤으로 그 보이지 않는 고분을 그러니까 보이는 고분은 눈앞에 있는 거고 고분에 끌린 이유는 그게 보이지 않는 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기의 삶의 자기의 시창작의 시의 그 작용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김지민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라고 여겨져서 젊은 시인이고 처음 만난 시인이지만 지금 이렇게 읽고 있어요. 앞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중요한 시인인 거죠.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분 사이를 어지럽게 돌아다녔고 하나의 고분주의를 계속해서 맴돌았으며 어느 날은 그 많은 고분을 일제히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고분이 그 반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고분이 나를 그렇게 하게끔 부추기는지도 몰랐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고분들이 있고 그 고분들은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하고 같은 고분들 대신에 나는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불가해한 작용들을 보고 그것만 고민했다고 얘기한다면 일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일기를 넘어서서 창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분들하고 그러니까 주객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응? 고분과 이 세계의 고분과 이 객관적인 대릉원 이 고분 그지? 응? 의 상호작용이 이거야말로 낭만주의 시의 원리죠. 그러니까 낭만주의 워즈워드 낭만주의 워즈워드 컬린의 낭만주의 원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응?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하면서 어, 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만들었던 나는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분들이 무엇에 대한 은유인지 나는 모른다. 왜 아직 모르냐면 현대시는 아직 우리가 모르죠. 내가 어떤
그러면 나를 빠져나갈 수 없는 나, 근대의 나가 아닌 지금 새로운 시대의 나, 탈근대의 나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은유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이 은유가 사실은 정확하게 비유가 되는 은유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즈워드의 시세계하고 근대 시세계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만 고분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 고분과 고분 사이를 기웃거리는 귀신 같은 그 마음. 그러니까 근대의 자아를 찾는 마음, 근대의 그 정신, 그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신 같은 그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워즈워드의 시세계에서는 어, 당연했던 자아의식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고스트 같은.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식이었죠. 그죠? 근대적 자아의식이지만 이게 귀신 같은 고스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대적 자아의식이 쓴 게 아니라 귀신 같은 탈근대적. 그죠? 그러니까 현실의 자아가 현실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 탈근대적인 응? 응? 근대적인 마음을 초월하는 차원 대적. 그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마음, 근대적인 자아 의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마음을 찾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지민 씨의 시세계는 현대 시의 시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실론들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 시의 시세계는 실론이 요구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현대 시의 시세계는 아직 그 실론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대 시의 시세계는 시인들이 시인이 되려면 시세계가 새롭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 상지각 연구소의 이 쭉 개간지에서처럼 왜 실론이 갑자기 있고 실론을 왜 읽어야 되지? 라고 그러지만 현대시의 시세계에서는 실론이 요구가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론의 시세계가 아니 새로운 시의 세계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상징화 연구소가 현대시의 시인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징화 연구소의 특징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시 쓰기는 끊임없이 질문을 구하는 일이다. 그냥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미 제안에 답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대 시의 시인들은 안 구하겠죠, 답을. 그지? 오직 질문을 구하는 자들만이 시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 현대시고 우리는 지금 현대시고 시가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현대시가 아니라 시를 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대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시는 현대시가 시이기 때문에 그냥 시라고 쓴 거죠.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만들어서라도 이미 끝장난 산책을 이미 끝장난 산책이라는 말이 뭔지 짐작이 되죠, 이제. 이미 끝장난 산책은 다 끝났다고 여겨진 근대적인 세계 속에서의 산책이죠. 그지? 무슨 자아를 찾냐, 그지? 자아는 이미 찾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산책이죠. 그죠? 그럼 이미 끝장난, 다 찾았는데 뭘 또 찾냐?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산책을, 끝장난 산책을 다시 지속하는 거죠. 이 현대시인이 뚜렷하죠. 이 현대시인은 특징이 뭐예요? 실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제가 연구소 이 잡지가 현대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대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 문학 전문지는 이런 게 중요하죠. 자기의 시세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 보고 이런 그 시론을 쓰라고 그러는 거겠죠. 시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시인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한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이다.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근대적인 자아 찾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대적인 자아가 이미 있으니까
옆에다가 더 근대적일 쌓았으면, 근대적인 자의 존재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기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대적인 자아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못 믿으니까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라고 얘기했대서 비웃으면 안 돼요. 시인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당당한 본일 가능성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런데 이 현대적인 자아를 찾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약하고 불안해. 그러니까 김지민 시인이 만났더니 그 사람 나약하고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아니고 근대적인 자아가 아닌 현대적인 자아를 찾는, 그죠?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고, 그런 과업 속에서는 그런 과업 속에서는 그 귀신 같은 마음을 찾으니 나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상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이 헛것임을 알면서 코스트. 아까 귀신 같은 거 그랬잖아요. 귀신. 여기서 귀신이라고 말했고 이번에 여기서 헛것이라고 말하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아직 고스트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건 뭐냐면 아직 근대적인 세계관이 그 힘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현실 상황이므로 탈근대적인, 그러니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리하여 귀신 같고 헛것 같은 어? 그런 새로운 나를 찾기에. 그쵸? 그러니까 아직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것임을 아직은 아는 거죠. 근데 이게 헛것이라는 게 진짜 헛것이고 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렇지만 이게 헛것인 게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헛것을 쫓으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헛것을 쫓아요. 왜 그래요? 미래 세계. 근데 의 자아상을, 즉 미래의 자아상을 구축하는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니까. 그죠? 기꺼이 헛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헛것을 쫓는 거예요. 헛것을 쫓다니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그지? 기준식이거나.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탈근대의 자아상, 그죠? 미래의 자아상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붙드는 것이 설령 그 자신의 뒷절비일지라도. 왜 헛것이란 단어를 그럼 썼습니까? 왜 헛것이란 단어를 썼어요? 현실화되지 아직 않으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어, 현실 세계에서 재현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시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패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써요? 그러므로 산문적인, 그죠? 프로즈, 그죠? 산문적인, 응? 양식으로는, 어? 창조할 수 없어서, 시적 상상, 그죠? 포에틱 이미지네이션, 그죠? 으로, 상상력으로, 어, 어, 추정, 어, 노력, 찾으려고, 노력. 그런 헛것일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었더니
그게 그 자신의 뒷덜미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새로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의심하되, 냉소하지 않은 건 뭐냐면 100% 절망하지 않는 거죠. 냉소하는 거는 100% 절망해서 시니컬한 거죠. 시니컬하다는 거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기. 어?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잘 될까? 잘못했더니 뒤통수만 잡았네.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귀신 쫓다 뒤통수만 잡았네. 그 얘기예요. 그죠? 뒷덜미만 잡았네. 잡았더니 내 뒷덜미였어. 이런 거죠. 절망하되 발광하지 않은 막. 발광한다는 건 뭐예요? 발광이라는 단어를 한자 쓰면 어, 발관. 그게 아니라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그러니까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 발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속 세계를 세속 세계에서의 성취 가능성을 포기하여 그런 뜻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이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해서 아유, 그건 뭐 잘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게 뒤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을 해야겠죠. 현실 지금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 현재 현재의 세상에서 실현할 수는, 실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확실히 믿으면 뻥이에요. 이거 사기꾼이죠. 그 사기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냉소하지는 않는 거죠. 불가능하긴 하지만 절망한 거죠. 현실에서 성취가 불가능하니까. 지금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으니까. 절망하되. 그죠? 지금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실현될 수 있다면, 왜냐면, 만약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면, 시로 쓰지 않고, 뭐로 써요? 산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미래의 미래의 작업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인은 절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보통 그 절망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내가 어디 호주에 유학 갈 때 화장실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바보 같은 문학을 왜 하냐. 어떤 문학 전공자가 화장실에다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고 포기한 사람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겠죠. 미래를 포기한 거니까. 끝없이 미끄러지고 어긋나려는 마음. 무슨 소리냐면, 현실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절망하고, 어, 어, 의심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현실 세계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현실 세계에 살면 돼. 살아보세요. 악담이에요. 그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인생이 공허해질 거예요. 잃어버린 육체를 찾지 못한, 잃어버린 육체를 찾지 못한, 그리고 영영 그러지 못할 귀신의 마음. 귀신 코스트. 그래서, 귀신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니까, 육체를 아직 못 찾은 거죠. 이 다음에 올 질문을 구하는 마음으로 쓴다. 이게 시인의 선구성이에요. 아방가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래서 이게 시인의 힘이에요. 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대, 근대가 아닌, 근대시가 아닌, 근대시를 포괄하는, 감싸고 문화 합쳐서 넘어가는 현대시의 핵심 특징은 실론을
동반한다. 왜? 왜 실혼을 동반해요? 아직 그 세계관이, 그지? 아직 그 탈근대적인 세계관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적 상상력이 시대적 요천이고 시대 전환 상황의 시대적 요청이며 시인은 하근대 시대를 예비하는 예언자로서 존경을 시인은 이상하게 존경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썼죠. 이 다음에 올 질문을 구하는 마음으로 쓴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이 다음에 올 질문을 구하는 마음으로 쓴다. 지금 자기가 왜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시론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대시의 중요한 점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돼. 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시상으로 내려오는 깃털 하나? 이게 이제 영감 같은 거죠. 그죠? 나를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이렇게 영감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시, 워즈워드 시대부터 내려온 근대시, 영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죠? 이미 도착해 있고, 이미 떠나버린 어떤 것, 이미 도착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미 도착해 있는 거는 탈근대 시대, 탈근대성이죠. 이미 떠나버린 어떤 것은 근대성이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오는 찰나이자, 과거의 근대성과 미래의 탈근대성이 동시에 지금 현존하고 있죠. 공존하고 있죠. 찰나이자 내내 품고 있던 심장이 낯설어지는 순간, 내내 빚고 있던 근대적인 사고 체계, 그런 그 마음의 내용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죠. 낯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있었던 풍장이 당연하다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낯설어지는, 언어를 우회하는 동안 다 늙어버린 불가능. 기존의 언어를 우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백지위에 옮겨야 할까? 이게 실론이죠. 이게 시인의 실론이에요. 이걸 어떻게 옮겨 써야 될 거냐? 끝없는 질문 속에서 시를 쓴다. 굉장히 이게 혹시 김지민 시인처럼 시를 쓰려는 잘 쓰려는 사람들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시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대답이다. 끝내 대답은 아직 없겠죠. 왜냐하면 탈근대 시대는 아직 확실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요거는 다시 말하면 끝내 돌아오지 않는 대답이자, 즉 탈근대 시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겨우 시작이기에. 응?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고 겨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어, 질 것이 뻔한 싸움이죠. 오늘 언젠가는 상처 주상의 몸으로 쓸쓸히 돌아설게. 그래서 이게 엄살을 피는 것 같지만 엄살이 아닌 거죠. 굉장히 다 정확한 표현들인 거예요. 오늘의 내가 시라고 믿는 것을 쓰고, 이게 지금 완성되는 과정이니까 오늘의 시를 뒤로 한 채 내일의 시로 걸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중요한 거는 이게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내가 시라고 믿는 것을 오늘 쓰고, 그 다음에 그 시를 쓰고 나면 새로운 세상을 또 한 세상 더 왔으니까 다른 새로운 세상이 또 오겠죠? 그래서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창조, 현대시 창조의 원리죠. 현대시 창작의 원리를 썼는데
원론, 선비 창작의 원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컨대 이 김지민 씨는, 시 강의를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로도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이게 현대 시의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현대 시인의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자 동시에 뭐예요? 자부심과 영광의 어, 원인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라고 내가 쓰는 걸 쓰고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다음에는 오늘의 시를 뒤로 한 채 내일의 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 창조주, 세계관, 새로운 밝은 내 세계관의 창조, 행위자인 거죠.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창조하는 사람인 거예요. 시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안 되는 시를 왜 쓸까?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해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렇죠? 그런 권한이. 이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 어떤 시가 올지 모르는 거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삶과 시가 내 뒷덜미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것이라는 사실. 이게, 어, 비극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맥없이 끌려가며 지나온 길이로 헛헛한 문장을 흘리리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은 헛헛한 거고 나는 쓰면 실패할 것이라는 게 확실한 사실이지만 이거는 실패자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의 기록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자의 기록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김지민 씨의 시를 읽고 있어요. 시인이 연보를 썼는데 전공 수업에서 현대시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현대시 기용도, 최승자, 이성복의 시를 밑줄 주고 하면서 읽는 것. 어떤 문장이 나를 으스러질 듯이 끌어안는 것을 느낀다. 현대시의 원리를 찾아낸 거죠. 대학 시절 내내 시와 소설을 쓴다. 2018년 대학을 졸업한 뒤 1년간 직장 생활을 한다. 퇴근 후 방에 들어앉아 오래오래 시를 쓴다. 마음에 또아리를 틀었던 말들이 풀려난다. 왜 마음에 또아리를 틀었던 말들이 풀려나냐면 이 시인이 갖고 있던 시 세계는 현대시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시와 그 시적 상상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알게 된 거죠. 시련을 겪고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발생한다. 이게 시련은 그 근대적인 세계에서의 사랑이었으니까 실패했겠죠. 다시 도망치듯 대학원 문예성 작가에 진학한다. 시에 미달릴수록 병이 깊어진다. 이게 다 엄살이 아니에요. 25살에 굉장히 빠른 나이죠. 현대문학 시인 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사일과 쓴 일 사이에 방황하고 있다. 이 방황이 끝나면, 이 시인의 이 방황이 끝나고 나면 어, 어, 시와 삶이 일치가 될 거고, 시와 삶이 일치가 되면 어, 어디 대학에서 강의하든지 평론을 하든지 그런 시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 거라고 확신이 돼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여겨져요.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지민의 이 시는 김지민이라는 한 큰 시인이 될 어, 사람이 처음에 선언하는 자기 시세가 이를 거라고 선언하는 시라고 여겨져요. 대릉원에 간다. 그 대릉원에 가게 되는 건 현실이죠. 현실의 사람인데 그걸 간 이유는 뭐냐면 무덤 사이를 걷다 보면 내가 찾던 것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뚜렷한 의사. 그냥 관광을 경주 대릉원을 경주죠. 그건 단지 관광을 간 게 아니라 내가 찾던 것은 나죠. 새로운 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였는데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덤과 몸이 이제 무덤과 무덤 사이를 어지러이 돌아다니고 하나의 무덤을 뒤로 하고 또 하나의 무덤으로 나아간다. 이건 다 그 묘사예요. 대릉원의 묘사. 문 앞으로 새로운 무덤이 끼어든다. 무덤이 무덤을 낳는 것 같다. 비유법이죠. 무덤이 조용히 늘어나는 것 같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기웃거린다. 하나의 무덤 주위를 맴돌기도 한다. 다시 새로운 무덤으로 나아간다. 한번 흘려보낸 무덤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묘사예요. 대릉원을 왔다 갔다 하는 묘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릉원에 간다. 가서 요 하는 행동들,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대릉원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다 무덤이네 뭐 이러고 쑥 지나가요. 대릉원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지름길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김지민 시인은 나를 찾으러 간 거죠. 내가 찾던 것이고 내가 찾던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 내가 찾던 것 그거는 무덤이 상징하는 거죠. 무덤이 도로 나를 흘려보낸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걷다가. 무덤이 나를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무덤을 흘려보낸다고, 죽음의 무덤은 죽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흘려보내는 거죠. 무덤이 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다, 여기에도 없다, 걸어도 무덤 속이다. 무덤뿐이다. 무덤뿐인 무덤이 끝나지 않는다. 끝없는 무덤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날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여기까지가 김지민 시인의 내면의 이야기죠. 이게 내면의 이야기. 날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내가 찾던 것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겠죠? 무덤 속을 걷는다. 요거는 현실 묘사죠, 다시. 그죠? 요건 다시 현실 묘사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뭐가 찾고 있었어요. 내가 찾던 것. 그지? 근데 그 내가 찾던 것. 요건 현실에 내가 찾던 것. 요거는 상상 속에 내가 찾는, 이 시적 세계 속에 내가 찾던 거고, 요거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냐면, 하루 종일 찾고, 내가 찾던 것, 날이 어두울 때까지 찾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덤과 함께 걷는 거죠. 무덤을 돌아 나와 새로운 무덤으로 접어든다. 그러니까 여기 무덤과 함께 걷는 거는, 음, 지금 이거는 대릉원의 무덤이 아니라, 무덤이 함께 걸어줄 리가 없죠. 대릉원의 무덤은. 이때 무덤은 대릉원의 무덤이 아니라, 대릉원의 무덤이 된, 끊임없이 끌어다니던 나의 무덤이죠. 근데 나의 무덤이죠. 무덤을 돌아남아 새로운 무덤으로 접어든다. 요거는 또 현실 세계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돌아 나오는 나와 마주한다. 무덤과 함께 걸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혼자 걸었었는데 나가 저쪽에서 맞은편에 걸어온 나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분리가 됐죠. 여기엔 없다. 그 나, 그 마주한 나, 그거는 나의 기억 속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환각이기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말은 이거는 환상이나 환각일까는 환각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젠가 조금 이거 여기서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 어, 현실이 아닌 어? 단순한 근대적인 상상력을 넘어서서 포괄하는 환상, 그죠? 팬시 또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일루전. 물론 환상은 아니에요.
illusion. 요건 나중에 한번 다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이시라면 시를 열겠으니까. 정신병, 정신질환의 증상인 망상은 아니겠죠? 이게 이 시인의 강점이에요. 무덤과 함께 걷는다. 무덤을 돌아 나와 새로운 무덤으로 접어드는데 맞은편에서 돌아 나오는 나와 환상 마주한다. 이걸 읽고 야 이건 망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시인이 아닌 거죠. 망상이 아니라 상상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실 상상력 근대식은 상상력을 넘어서지만 환상이나 환각인 것 같아요. 이제 환상이나 환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근대적인 상상력의 세상을 넘어서는, 그지? 그래서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여러 저치, 환상이나 환각 같은, 응? 그런 것이 보여지는 첫 번째 문장이 요거예요. 맞은편에서 돌아 나오는 나와 마주한다. 분명히 나는 쪽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와 마주한다. 두 개의 나가 된 거죠. 그죠? 두 개의 나가 된 거. 그런데 그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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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마주하고 그거를 여기엔 없다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엔 있다 그러면 저게 나다 그러면 뭐예요? 정신질환의 증상인 망상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환상이나 환각의 어떤 한 존재성, 가능성, 그러니까 존재 가능성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흘려보내고가 되는 거죠. 나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존재 가능성, 그죠? 응? 일지동. 그렇지만 이거는 현실에 직접 있는 망상,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망상은 아닌 거예요. 어? 망상은 아닌 거죠. 이게 여기에는 없다가 쉽게 말하면 미치지 않은 거죠. 맞은편에 돌아오는 나를 마주한다. 아, 반갑다. 이렇게 되면 미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없다. 그 나와 마주한 것. 거기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건 아직 현재 존재하는 가능성인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있다고 생각하면 미친 거고, 그거는 망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무덤 속을 걷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이 시의 시적 성취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인중의 나. 그죠? 근대의 자가, 그치? 100% 어? 이제 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도달해야 돼.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한, 어, 프로이트가 설명한, 최초로 설명한, 아, 어? 뭐, 초자, 어? 뭐, 에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분열성. 뭐지? 바로 이 지점에서 응? 현대의 시대계로 시작되고, 일찍은 중요한 시기. 주목할 말이라는, 그죠? 내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나와 마주했는데 그 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내가 나를 이게 나와 마주했던 여기서 없다고 그랬던 나가 사실은 끌고 다니는 나죠.
이때 나는 뭐냐면 여기엔 현실 세계, 여기엔 즉 현실 세계, 현실 세계의 여기에는 없는 거죠. 현실 세계에 직접 있다. 그거 말하면 미친 거죠. 그지? 현실 세계에 직접 말하면 미친 거예요. 어? 근데 현실 세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가 없으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그런 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나의 가능성, 내가 지금 분열된 나의 그죠? 어? 분열된 나.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시인이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시인의 주목할 만한 시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지점이에요. 현실이에요, 일단. 어. 대릉원의 불빛이 하나둘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새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문을 닫은 거죠. 근데 대릉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된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대릉원이 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릉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한문이 아니라 아, 문학적 시가 된다. 여기서 시가 되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대릉원을 빠져나간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지민 시인이 어, 왜냐하면 김지민 시인은 경주의 대릉원 관광지 어? 을 대체하는 시세계의 대릉원을 창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김지민 시인의 시적 상상력의 힘이 대릉원을 독자의 눈앞에 창조한. 그죠? 어, 그죠? 창조. 지금 대릉원을 빠져나온 뒤에도 현실의 대릉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실 세계 대릉원을 빠져나갔더니 대릉원이 계속된다고. 이 대릉원은 뭐야? 여기서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이 시는 실패한 거예요. 동의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김지민 시인은 성공한 거죠. 그렇죠? 눈앞에는 대릉원이 무한히 펼쳐져 있고 대단한 자부심이죠. 이 대릉원이 무한히 펼쳐져 있고 즉 무슨 소리예요? 미래의 밝은 데의 세계는 김지민의 대릉원이 김지민의 시적 상상력이 창조한 어? 대릉원의 같은 원리로 창조된 것이다. 시인은 뭐예요? 지금 세계의 창조주인 거죠. 그래서 시인이 창조주인 거예요. 응? 그래서요, 시인이 해변도 시대의 창조주. 응. 그래서 시를 남아 대장부. 그래서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시 창작이 남아 대장부에 뭐 평생을 바칠 과업이 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김지민은 여성이죠. 김지민 시인은 우리의 눈앞에서 미래의 삶내죠 세상을 창조 아, 하였다 하고 있, 그죠? 창조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세계를 지금 창조하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 창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창조한 그 세계에 김지은 씨는 난 다시 걸어간다. 눈앞의 무덤을 향해. 이 나는 다시 걸어간다는 이거는 이중적이죠. 그죠? 요건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는 대릉원 그런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음, 창조한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두 세계의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무덤 속을 걷다 김지민. 대릉원에 간다. 무덤 사이를 걷다 보면 내가 찾던 곳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무덤과 무덤 사이 어지러이 돌아다닌다. 하나의 무덤을 뒤로 하고 또 하나의 무덤으로 나아갔다. 눈앞으로 새로운 무덤이 끼어든다. 무덤이 무덤을 낳는 것 같다. 무덤이 조용히 늘어나는 것 같다. 무덤과 무덤 사이 기웃거린다. 하나의 무덤 주위를 맴돌기도 한다. 다시 새로운 무덤으로 나아간다. 한번 흘려보낸 무덤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 무덤이 도로 나를 흘려보낸다. 여기엔 없다. 여기에도 없다. 걸어도 걸어도 무덤 속이다. 무덤뿐이다. 무덤뿐인 무덤이 끝나지 않는다. 끝없는 무덤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날이 어두워지는 동안에도 내가 찾던 것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덤 속을 걷는다. 무덤과 함께 걷는다. 무덤을 돌아 나와 새로운 무덤으로 접어든다. 맞은편에서 돌아 나오는 나와 마주한다. 여기엔 없다. 나를 흘려보내고 다시 무덤 속을 걷는다. 내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대릉원의 불빛이 하나둘 거두어진다. 문을 찾아 빠져나간다. 대릉원을 빠져나온 뒤에도 대릉원이 계속된다. 눈앞에 대릉원이 무한히 펼쳐져 있고 나는 다시 걸어간다. 눈앞에 무덤을 향해. 김지민 시인의 시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덤 속을 걷다는 김지민 시인의 서시라고 여겨집니다.